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아니면 전세 산다면 반드시 잘 고려해서 연휴 즈음해서 연휴 지나고 나서 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추석 때 여러 친인척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과정에 단연 지금 아파트 장만하는 얘기가 단연 얘기거리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힐 텐데, 지금 전 국민이 아파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석 연휴 때도 친인척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넌 아직도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했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일 텐데, 이게 왜 추석 연휴 지나면 왜 아파트 가격이 평소보다 많이 급등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가을 이사철하고 겹치기 때문입니다. 거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대부분의 이제 가을철 맞이해서 새로운 학군, 우리 아이가 어느 이제 학교에 배정받을지 참고해서 새로운 학군을 찾게 되기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가을에 이사가 많습니다. 손 없는 날이 가을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날을 꼭 이렇게 선택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휴,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많이 이제 아파트를 찾게 될 사람이 많을 텐데, 아파트 매물이 많지 않아요. 전세는 뭐 거의 품귀 현상에 다다른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를 고가를 주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그 갭 차이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그 백마 5단지 입지가 참 좋은데, 백마역이 가까이 있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끼고 이제 사면 되는 거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하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올 여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몇 년 뒤에, 지금 아이가 어리다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갈 때쯤이면 이쪽에 옮겨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5, 6년 뒤에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전세 끼고 샀다가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럼 내 주거 안정도 보장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학군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학원 다니기도 좋고 또 학교 다니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석 연휴 지나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에 친인척들이 모여서 아파트 장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모여서 아파트 얘기를 뭐 아주 허심탄회하게 하게 될 텐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경험한 세계도 있으니까 아파트는 빠를수록 장만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내가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아파트를 장만하도록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제 뛰어들게 될 텐데,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이 형성되고, 그건 당연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는 물론 폭등하고 있고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또 당장 매수를 하려고 해도 뭐 괜찮은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매수자들이 이제 달려들게 될 거고,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파트 가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뭐 늘 제가 예로 드는 뭐 4단지, 5단지 37평을 예로 들면 올 초만 해도 5억 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천이 오르고 한 달 지나고 2천이 오르고 지금 1억 5천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6개월, 7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이 7개월 사이에 뭐 1억 5천 어떻게 봅니까? 그죠? 연봉이 1억 5천 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올 초에 사놓은 그 아파트가 정말 열일해서 1억 5천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거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하면 내가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그 아파트 가격이 다 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집사람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아파트 가격 다 받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면서 그거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하고 합해서 뭐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요즘 로망이 나이 들어서도 요즘도 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해결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매 끼니마다 요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뭐 끼니 때 아침은 대충 때우고 점심하고 저녁은 주변에 일산에 맛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옆에 뭐 애니꼴만 해도 수백 곳에 그 맛집이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면서 맛집 다니는 거예요. 적정한 가격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획득하는 게 좋으니까 그 기본 첫 스텝이 뭐냐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연휴 끝나기 전에 이 동영상 보시고 바로 달려가서 계약하시면 전화로 계약하셔도 좋아요. 그냥 전화로 100만 원만 일단 입금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맡기는 거죠. 좋은 동에 좋은 호수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뭐 아파트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좋아했었던 100만 1, 2, 3, 4, 5, 6단지 중에서 살고 싶은 단지 그냥 찍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동 얘기하고 뭐 층수 같은 경우 뭐 중층, 고층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빨리 장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아파트 가격 급등할 것 같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동영상 찍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의 핵심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냐면 실수요자들 투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더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되었어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그러니까 투기 조장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전세 사시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한시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지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1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탄을 장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휴 지나면 이혼율도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이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시자 들어가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엘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휴 지나면 이혼율이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연휴 지나면 추석 연휴 지나면 특히 올해 추석 연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영상 이 컨텐츠를 찍는 기준은 아파트 무주택자 전세 살거나 월세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두 번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방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 일어나는 거래되는 70-70%가 거의 갭 투자입니다. 그 갭 투자라는 것은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8억이 전세가 들어있으면 2억 정도 들여서 이제 사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뭐 2주택자 이상 투기꾼들이 아니라 다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에 이제 꽂혀서 내가 지금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어도 이제 언젠가는 서울에 들어가겠다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금 거래 일어나는 것들이 8월, 9월 다 60% 이상이 다 갭 투자자들에 의한 거래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이 일산 백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며칠 전에 거래한 그 여기 5단지 32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4억 2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매매 가격이 4억 6,500이었습니다. 그러면 4,500 갭 투자를 하면 내 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4억 4천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돈을 모아서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것과 합해서 언젠간 들어오겠다는 시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실거주자 이제 실제 들어와서 살 사람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아파트는 이제 두 채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건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막아놨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두 채 이상은. 그래서 매매가가 계속 쭉 올라가다가 약간 횡보하는 그런 상태인데 전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막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2평을 사고 싶으면 4,500 뭐 그 세금까지 합해서 한 5천 정도 준비를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와서는 살 수 없겠죠, 물론. 그러면 이제 지금 사두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뭐 3년 정도 뒤에는 내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하고 합해서 이제 4억 4천을 내주고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백마마을에서 괜찮은 똘똘한 32평 이제 아파트를 내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실수요자들의 제대로 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뭐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올랐어요. 사실 오르다가 꺾인 것 지금 23번째 대책을 내놨으니까 매번 23번째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꺾였어요. 잠깐 꺾였습니다. 어떤 거는 뭐 2개월 꺾였고 어떤 거는 뭐 6개월, 8개월까지 꺾인 게 있는데 꺾였다 다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살거나 무주택자 분들이 혹시 이 동영상을 어떻게 우연히 보시게 된다면 추석 지나고는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여기는 뭐 학군도 좋으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또 학교 보내기도 여건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쭉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잠시 멈춤의 상태인데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서 이 갭 차이가 적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지금부터 사실 오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월급 타서 엄청 열심히 막 아끼고 해서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하는 액수하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두었을 때 아파트가 오르는 액수하고 어떤 게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축하는 게 아파트를 산 가격, 아파트가 오르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저축을 해서 사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 살던 어쨌든
내가 아파트를 사면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내가 열심히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의 연봉이 뭐 몇 억씩 하는 경우라면 뭐 예외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하는 액수보다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훨씬 더 많이 상승하니까 일단 아파트는 내 형편에 맞는 걸 잡고 나서, 대출 받아서 잡고 나서 그냥 뭐 이자 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 왜? 아파트가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건 지금까지 뭐 변하지 않는, 현 정부 들어서서는 더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서민을 위한, 뭐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열심히 했는데 정책의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시장 원리하고 수요와 공급 원리하고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뭐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계약갱신을 청구하니까 전세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임대사업자들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사업자들이 90% 이상 시장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90%가 공공임대 같은 경우 10%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다 때려잡자고 이제 임대사업을 다 폐지시키니까 그 물건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죠?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니까,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그게 전세로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장 원리상 놓고 보자면.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뭐 3단지, 4단지, 5단지 지금 전세 사시는 분, 사실은 그분들한테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한 가격, 상승분을 제가 나중에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또 비근한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제 사례입니다. 처제한테 22평하고 27평을 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오른 가격만 놓고 보면 2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32평하고 37평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2억이 올랐습니다. 아니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어떻게 똑같게 2억이 오르냐? 올해 오르는 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차이는, 처제는 작년에 샀고 저는 올해 샀고, 그 차이입니다. 시간 차이. 그러니까 제가 막 9월달, 10월달에 일산 조정지역 해제될 것이다, 앞으로 뭐 무진장 오를 것이다, 막 그런 동영상을 찍을 그 무렵에 처제한테, 야, 이거 사두면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사준 거예요. 작년 말에. 저는 이제 늦은 거죠. 투자자로서 보면 이제 많이 미스인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샀느냐 올해 샀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샀으니까 어쨌든 2억이 올랐으니까 대단한 수익인 거죠. 그죠? 보통 직장 다녀서 2억을 벌 수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올해 굉장한 수익을 뭐 마련했으니까 어쨌든 직장 수익도 괜찮은 거였죠. 아무튼 연휴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많이 오를 거니까 무주택자라면 꼭 사시라는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지금 서울 오른 거 보니까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방콕하다 보니까 집이 좀 넓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넓은 평수의 집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 신고가도 지금 9월 달에 서울에서 거래된 신고가율이 44%나 된답니다. 100채가 거래됐으면 44채가 44개가 신고가로 찍혔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20채, 20%인 거죠. 거의 지금 뭐 거의 폭등 수준인 거죠. 그죠? 100개가 거래됐는데 44개가 신고가예요. 계속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거의 뭐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00채 중에 20채가 신고가가 계속 9월달에 찍혔다는 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뭐 집값을 잡았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뻥입니다. 뻥. 지금 엄청난 속도로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면 뭐 걷잡을 수 없겠죠. 그죠? 왜? 코로나가 집값에 근본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질병이든 끝장은 나겠죠. 그죠? 언제 잡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신고가가 이렇게 여러 채가 찍히다 보니까 전세도 없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럼 언제까지 오를 거냐? 전 솔직히 좀 두렵긴 한데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그 전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가 언제 일어날 거냐? 6년? 7년?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으니까 아직 토지보상 협의도 안 됐고 토지보상도 안 됐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산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그러면 왜 하필 추석 연휴냐?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친지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승전 부동산 얘기하지 않을까요? 기승전 코로나 얘기할까요? 지금 한창 이슈인 기승전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전 기승전 부동산 얘기가 더 핫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그때 샀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예요. 이 현 정부 들어서서 서울 중위 가격이 계속 1억씩 매년 오른 거예요. 매년 1억씩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럼 연봉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연봉보다도 아파트가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일산 백마마을도 올해만 해도 37평 1억 5천이 올랐다니까요. 올해만 해도. 이 9개월 사이에 37평이 5단지, 4단지가 둘 다 1억 5천. 이게 실거래가예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전 투기를 조장하는 이 방송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괜히 다주택자들 열받지 마십시오. 앞으로 집 살 수 없어서 열받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추석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혹시 무주택자라면 지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은행 대출을 이빨 가득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집 마련도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크면 더 좋고요. 이상 추석 연휴 직전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빨리 내 집 장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한번 콘텐츠를 찍어봤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 상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게 추석 연휴 지나고 일산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냉정하게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 이렇게 한번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일 테니까요. 일단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뭐 난리 아닙니다.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냥 매물 잠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는 거죠.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요즘 쉽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죠. 그 언제인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뭐 신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째 계속 그때마다 23번째 내놓을 때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꺾이긴 23번째 계속 꺾이긴 꺾였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꺾였다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부동산 아파트 투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들은 더 이상 아파트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투기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도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렇게 아파트 최고 경신가가 서울 같은 경우 뭐 9월달 같은 경우에 44%가 신고가 신고였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20%가 신고가 신고였다라고 합니다. 신가는 족족 가장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건이 뭐 추석 연휴 지나고 여건이 확 좋아져서 풀릴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규제 대책이 물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은 거는 가장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았다라는 거는 더 이상 1주택 이상인 자가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느 한 큰 사람이 8%, 12%의 취득세를 내고 또 양도소득세도 뭐 7, 80 가까이 내는데 그건 뭐 투자를 해서 갖고 있을수록 손해인 거죠,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6%입니다. 최고 6%. 그러면 6%를 계속 내면서 10년 갖고 있으면 집값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동영상은 무주택자들을 혹시 전세 살거나 월세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아파트 장만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중위 가격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서울은 뭐 1억씩 매년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럼 18년부터 제가 사라고 했었는데 왜 안 샀냐는 거예요. 계속 1억씩 올랐는데 그때 샀으면 그때 샀더라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죠? 여러분이 등기를 썼다라면.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무주택자라면 잘 참고하셔서 샀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더 센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더 센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공급 대책입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 짓겠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에 뭐 고밀도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데 동의합니까?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7만 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조합에서 동의를 흔쾌하게 해줘야만 고밀도 공공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맞지 않으니까 누가 선뜻 뛰어들겠냐는 거예요. 음마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데가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밀도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신뢰성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중간 공백이 너무나 커요.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공급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내년부터 3만원, 내후년에 뭐 3만원에서 6만원을 선분양하겠다고 합니다. 선분양한 집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허상인 거죠. 이제 집이 아닌 거죠. 그죠? 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죠. 분양권은. 그러니까 선분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논리인데 글쎄요. 아파트 매수 같은 거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양치기 소년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먹히는 거죠. 군중 심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쏠려 있냐면 패닉 바잉. 자, 18년부터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 지금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때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때 무리를 해서 집 사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패닉 바잉 한 사람, 19년도 패닉 바잉 한 사람, 올해 들어서 패닉 바잉 한 사람, 그러니까 연끌까지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못 산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죠? 질투하고 그때 이 친구가 샀을 때 나도 연끌해서 살 걸 하는 후회 막심한 때늦은 탄식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추석 연휴 지나고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 요인을 살펴봅시다. 초저금리죠, 그죠? 초저금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0%대인데 그걸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금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시하지 못합니다. 수천조가 풀렸는데 이 자금이 딱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겠죠, 그죠? 근데 주식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니까 빨리 내가 수익을 얻겠다라는, 그래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좀 더 가깝고 부동산 투자는 투자에 좀 더 가깝죠, 그죠? 투기보다는 급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다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니까 어쨌든 초저금리하고 또 풀린 유동자금 이런 것들은 상승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상승 요인이죠, 그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이 굉장히 좁혀졌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연휴 지나고 그러면 매매가가 매물 자체가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법인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서 샀단 말이에요. 30대, 뭐 40대, 뭐 패닉 바잉 한 사람들이 계속 받아서 그거를 소진하니까 손바뀜 현상으로 그냥 주인만 바뀌었고 계속 신고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1, 2년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아파트가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매물 잠김 현상이라던가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어요.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펼쳤는데 그게 수요 공급 그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이 그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연휴 때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연휴가 지나면 뭐 이혼율도 급증하지만 특히 요즘은 뭐 황혼 이혼율이 젊은 청년 이혼율을 굉장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급증하지만 아파트 가격도 급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장만하셨으면, 만약에 지금 들어가 살 여건이 안 된다면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도, 내가 지금 뭐 3억 전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 끼고 사두는 거예요. 뭐 1억 이하의 자금을 투자하면 웬만한 건 살 수 있으니까 27평 32평 같은 경우에 사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뭐 3년 4년 뒤에 내가 이제 들어와서 그 전세 자금을 투입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세 끼고라도 일단 사 놓으시면 올해 37평 같은 경우가 올해 9월,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 막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9개월 동안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3년 4년 뒤까지 얼마나 오를까요, 그죠? 9개월 동안 1억 5천이 올랐으니까 저는 이 백마마을 4단지 5단지도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추석 연휴 가족들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이제 장만하는 거니까, 처음 장만하는 거니까 그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에 여러분이 많은 친인척들 만나서 행복 많이 같이 나누시고 축복도 서로 공유해서 소통하는 한가위, 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 3번 얘기했던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산 전역의 아파트가 조금씩 오르겠지만 특히 백마역에 인접해 있는 이 백마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이 3단지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파주 문산 문산 서울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게 그 시험 운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하차도에서 백마역 바로 옆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 출입구에서 차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시험 운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은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전용 신호등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산 서울 간 고속도로가 이제 11월에 개통이 되니까 우리가 파주 가기는 물론 엄청 쉬워졌고 문산 가기도 쉬워졌고 또 서울 외곽 순환도로 타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쪽이나 저 멀리 동해안 쪽까지 멀리 이제 죄송합니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파주 문산 가기가 원체 쉬워졌고 또 외곽 순환도로 타기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죠? 백마중학교 옆에 바로 출입구가 있으니까 바로 가서 갈아타면 될 것 같습니다. 고향 IC에서 휴게소도 고향 휴게소도 바로 인접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10월이고 곧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 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 백마마을이 또 문산 서울 고속도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게 광명까지 이어지고 지금 문산에서 현천동 있죠, 그죠? 덕양구 현천동 현천 IC가 이제 마지막 IC던데 그게 나중에 이제 광명으로 이어지고 광명에서 수원에서 밑에 평택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충청도 지방 가기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편리해지겠죠, 그죠? 광명에서 광명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연장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해진 거죠. 그동안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가 많이 막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15% 정도 분산 효과도 분산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추석 연휴 지나고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기는 뭐 사교육 학군이라든가 공교육 학군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가장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이 일산 동구가 덕양구가 4번째였고 일산 동구가 5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보이지 않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아파트 가격이 횡보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다라고.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직장으로 갖고 있으니까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는 가격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이걸 뭐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 쾌적한, 그러니까 이 고양시에서도 이 일산 동구가 가장 인기가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고, 실제 와서 아파트 문 열고 나서면 다 공원길입니다. 차오는 공원길이라서 실제 사람들이 쾌적하게 호수공원까지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원 나가보면 공원마다 다 운동기구가 다 잘 구비되어 있고, 어떤 데는 조그만 분수도 있고 아이들이 여름에는 거기서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참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가서 다시 못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서울이 월등히 높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에 해당되는 일산 백마마을에 와서 투자하시고 아파트를,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구해서 여기서 같이 이웃 주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소망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무주택 아는 지인이 있으면 빨리 집을 사라. 빠를수록 좋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이 나와서 23번 대책을 내어서 계속 내려가다 올라갔는데, 뭐 다음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23번 그랬던 것처럼 잠깐 주춤하거나 내려가다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대책보다 더 큰 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도 뭐 세계에서 그게 취득세든 보유세든 양도세든 가장 최고로 올려놨기 때문에, 뭐 취득세 8%, 12%, 그 다음에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최고로 뭐 6%까지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럼 뭐 계속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뭐 72%가량 최고 세율이,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어쨌든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정책을 만들어 놔서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 뭐 매매가가 급등하는 것, 이런 게 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인데, 정책 위반자들이 좀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 서울 다 풀어주고 그냥 그 조합원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초과이익 환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을 이용해서 자본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게, 물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은 거니까 이제 1가구 2주택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점점 없어지겠죠. 전 나중에까지 한 채 남겨서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인데, 만 55세 이상이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 채를 마련하셔서 나중에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가입해서 정말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고 끝까지 여러분이 연금을 타서 편리한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풀린 유동성이라든가 저금리라든가 이런 건 차치해 두고라도, 여긴 뭐 당장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지만 이제 소사선이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말 정도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는 개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호선, 9호선 이용하기가 갈아타지 않고 김포공항 가서, 여의도도 뭐 19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그러니까 너무 편리해진 거죠. 5호선, 9호선이 정말 똘똘한 노선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백마마을 사는 사람들은 갈아타지 않고 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일산은 오를 요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CJ 공연장 아레나라던가 아니면 킨텍스 제3전 시장, 또 한류월드, 또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차적 도시를 구가할 수 있게끔
하니까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어쨌든 아레나에서 공연이 한번 이루어질 때마다 이 일산 호텔들은 다 전석이 만석이 될 정도로 다 마감되겠죠, 그죠? 그만큼 고양시 그 경기에 고양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27년 동안 입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뭐 대형 병원이라던가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저는 지금 추석 연휴 지나고 오를 거라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오를 것 같습니다. 고향 창릉 입주 때까지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분양하고 내후년에도 선분양한다고 하지만 선분양 자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입주 때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혹시 무주택자라면 빨리 레버리지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추석 연휴 지나면 여전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제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